오늘은 주제통합 4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독서 234쪽을 펴주세요. 가글과 나글이 주제통합적으로 엮여있는 지문인데 오늘은 문제를 훑어보지 않고 바로 가를 읽고 문제 풀고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 지문에 문단 번호를 달아주세요. 1, 2, 3, 4. 자,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다. 그럼 두 가지 이론을 소개했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글의 구성으로는 세력균형론, 패권 안정론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역시나 이 문단에서 세력균형론 소개하고 있고 4문단에 가보면 패권 안정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력균형론에서 세력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자, 이것을 전제, 바탕으로 해놓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후자의 측면에서, 후자의 측면은 정책적 측면입니다. 세력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떤 내용의 이유, 근거가 될 것 같다 하면 미리 표시를 해놓습니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국가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즉 무정부적인 세계. 근데 아까 위에서도 무정부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미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문단 두 번째 줄에 나왔던 무정부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에 밑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이거를 무정부 상태라고 부른다. 또는 무정부적인 세계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 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국제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또 3가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구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 이렇게 3가지가 순서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2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의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힘이 다른 A와 B가 있을 때 A가 힘이 이만큼 있고 B가 A보다 작게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균형자가 힘을 보탠다는 거야. 그러면 이 B와 균형자가 합한 힘 때문에 A와의 힘의 균형이 만들어진다.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여기 바로 문제가 제시돼 있잖아. 기억 동그라미 문제. 몇 번입니까? 3번 문제거든. 자, 3번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의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야. 영구적인 동맹관계를 맺어서 안 되는 이유는
두 세력의 힘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선지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힘이 변할 수 있다 라는 말이 4번 선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국력은 약해질 수 있어. 자, 변할 수 있다는 거지, 힘이. 균형자가 동맹을 맺을 국가가 얘가 힘이 없는 나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는 애기 때문에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나 그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선지는 4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 바로 풀 수 있다. 이어서 내용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형. 비스마르크는 실제로 그 독일에서 이 외교 관계로 유명했던 정치인입니다.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서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전제하는 것이다. 가령 F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공동의 특정 이익으로 B국, C국과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F가 좀 힘이 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침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 이 A가 주변에 있는 애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B국, C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동맹관계를 만들고 또 다른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여기 D국이 있네. D국하고도 동맹 만들고 이렇게 해서 F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동맹이 포인트네요. 여기서는. 그죠? 세 번째, 냉전형은 서로 적대하는 당사자국 간의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적대하면서 균형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4문단 한편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에서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힘이 막 균형 있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패권국이 있다는 거네. 이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아까 무정부 상태의 정의 나왔었잖아.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과 중간국 그리고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로 본다. 그러면 이 힘이 균형 있게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패권국에서는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등과 같은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 주고 안전 및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뭔가 바꿔보려는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서 국제사회의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창출한다.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힘을 가진 한 권위 있는 나라가 있는 거네요. 패권 안정론에서 패권국은. 1번 문제 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국가 간의 어느 한 국가도 독점적 지위를 점하지 못하는 균등한 힘의 배분 상태를 세력균형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아까 세력균형의 정의가 나왔거든. 한번 찾아볼까요? 가에서 앞부분에 보면 이 문단에 보면 세력균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걸 보면 이 세력균형이라는 것을 특정한 국가가 강요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선지 1번에서 균등한 힘의 배분 상태라는 말과 통하기 때문에 여기 1-1번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선지. 자, 2번도 살펴볼게요. 세력균형은 또 세력균형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요 근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 국가의 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세력균형을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를 파악했을 때 1-2번.
3번 패권 안정론에서는 했으니까 아까 설명 나왔던 사문단에서 찾으면 되겠는데 패권국 외의 국가들의 힘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자, 패권국 말고 나머지 강대국, 중간국 그리고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로 본다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균등하게 힘이 분포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 1-3번 일단 표시해 놓고 우리 1번의 답이 3번이다 알 수 있네. 여기서 패권 안정론에서는 국가들의 힘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4번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자, 얘들은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까? 1번부터 봅니다. 국제정세 1의 G국이 동맹 나에 가입하여 G국의 힘이 더해졌다면 G국이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지금 A국, B국, 이 가 동맹에서는 A국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C국, D국이 동맹을 맺었지만 이거보다 동맹 가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던 G국이 동맹 나의 힘을 보태서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거 어느 부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가요? 자, 찾아보세요. 어느 부분에 나와 있었지? 우리 그 실제 국제 정치사에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 3가지 중에서 균형자형에 보면 서로 힘이 다른 2개의 세력에서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가 개입하는 거, 이거 균형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4번의 1번 선지 옆에다가 균형자형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다. 2번도 볼게요. 국제정세 2의 A국이 D국 및 E국과 각각 동맹을 맺는 것. 자, A국이 이렇게도 동맹을 맺었고 E국하고 이렇게도 동맹을 맺었어. 그것은 C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형태의 세력 균형이었지? 여러 동맹을 통해서. 그치? 비스마르크형. 3번도 봅시다. 국제정세 3은 A국, B국, C국과 D국, E국, F국이 적대관계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군. 그래서 서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지는 거. 이거는 어떤 형태였지? 냉전형.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이론으로만 봤던 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읽으면서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다 살펴본 것 같고 우리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지문에도 문단 번호 한번 달아주세요. 1, 2, 3, 4. 자, 똑같이 4문단인데 길이가 좀 더 짧은 글입니다. 각 국가를 통할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안보 정책의 수단이 동맹이다. 동맹은 국가 간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다.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 이익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동맹이 결속되고 약화되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자 이번에도 또 전략을 종류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균형 전략이 있고 편승 전략이 있어.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힘이 센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고 이 패권국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이 동맹을 맺는 거야.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에 서구 유럽이 협력을 하는 국제 정치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것이었으므로, 그러니까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힘이 강한 나라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나머지의 힘이 덜 강한 아이들끼리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 힘이 더해진 경우가 된 겁니다.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거네.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슈웰러는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방어적 편승, 자칼식 편승, 영합적 편승을 또 나누었다. 유형을. 자, 이것도 소개하는 거 보면 됩니다.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과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자칼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 뭔가 바꿔보려는 나라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패권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기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야. 언능 편먹는 겁니다. 승리의 배당을 얻기 위해 승자 측에 편승하는 것이다. 와, 진짜 눈치 게임이다, 그죠?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서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꼭 목표가 하나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거야. 동맹관계에서는 영원한 패권국도 없고 광대국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자국의 국익만이 존재한다.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자국의 상황과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멋진 말이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자, 1번 아까 4번 5번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4번 동맹은 안보의 확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진다. 우리 동맹에 대한 설명이 지문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동맹은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기도 한다. 여기 1-4번 표시해 주시고 5번도 봅시다. 동맹은 무정부적인 세계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가질 때 채택하는 수단이다. 아까 이봐봐. 자, 각 국가를 통할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 이걸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무정부적 세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씨가 아주 멋진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무정부적 세계에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 채택하는 것. 자,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다. 그죠? 이것이 동맹이다. 1-5번. 그러면 모든 선지를 확인하고 1번의 답이 3번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와 같은 상황에서, 자, A와 같은 상황.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와 같은 상황에서 B를 사용하는 약소국에 대한 상황. 자, 패권국이 있는 상태에서 편승 전략을 사용하는 약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래.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약소국이나 중간국과 동맹을 맺어서 패권국에 대항하려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자,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균형 전략에 해당하는 거지. 편승 전략은 균형 전략과는 달리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1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자. 여기도 2-1번. 그러면 2-1번 선지는 편승 전략이 아니라 균형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도 한번 볼까? 자국의 공공재를 패권국에 제공하여 패권국의 국위를 높이려고 한다. 약소국이 패권국에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었나요? 우리 가 지문에 사문단을 한번 보면 여기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거는 누구냐? 패권국에서 제공을 하는 거야. 패권국에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2-2번. 3번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념에 따라서 수정주의 국가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으려 할 것이다. 이념에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약소국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편승 전략이거든. 그럼 여기 2-3번에 이념이 아니고 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4번 패권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전쟁 비용이 들지 않게 한다. 자, 여기 방어적 편승 방법에 보면은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소개해놨습니다. 편승 전략 중에 한 가지인 방어적 편승이잖아. 2-4번. 그럼 4번이 답이네. 나머지 5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패권국과 함께 국제질서 형성과 유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패권국의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말은 나와 있었지 않고 오히려 패권국에서 이제 군사적 원조 같은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 주고 공공재도 제공하고 그러면 2-5번에 대한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설명은 다 틀린 거 확인했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아까 남아 있었던 거 4번,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4번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2는 A국을 중심으로 3개의 동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A국은 자, 여기까지는 일단 맞거든. 근데 A국은 C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볼 수 있겠군. 지금 수정주의 국가 얘기가 나오는 동맹 전략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자칼식 편승해 보면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패권국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A국이 동맹을 만들고 남은 이 C국은 힘이 그만큼 없는데? 그럼 이거는 C국을 패권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 5번도 볼게요.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3은 힘의 균형으로 인하여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이 전체를 뭔가 통솔할 수 있는 전체를 힘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한 나라는 나오지 않은 상태. 지금 동맹가와 동맹나는 힘이 같은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다. 맞는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러면 1, 2, 3, 4 빠뜨린 거 없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파이팅!